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좋은 판례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회사법에 이제 394조를 해보겠는데, 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있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와 회사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요, 감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서는 주로 회사에 관한 소송은 감사가 다 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소송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는 그 소에 관해서는 회사를 대표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주주대표 소송이라든지 이 다중대표 소송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누가 해주는 거죠? 이게 회사. 말씀해서 다중대표 소송에서도 회사 소송이잖아요. 이 회사 소송이기 때문에 예, 감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앞쪽에 우리가 한명회사라든지 인적 회사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 됐었잖아요. 그죠? 그거와 항상 조금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은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211조가 될 겁니다. 이게 211조가 되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해서 만약 대표할 자가 없다면, 그죠? 대표할 자가 없다면 그죠? 다른 사원의 과반수, 알겠죠? 과반수 결의로 이 소송을 대표하는 자를 선임해서 합니다. 알겠죠? 선임해서. 그게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인적 회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비교. 됐습니까? 예, 그렇게 선임해서 소송을 대표합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감사가 대표예요. 합니다. 근데 주식회사는 또 뭐가 있어요? 감사위원회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러한 소송의 소의 당사자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감사위원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주세요라고 해갖고 그 소송을 진행합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감사가 대표합니다.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이 등등 있죠. 이런 것도 전부 감사가 해요. 근데 감사위원회 위원이 이러한 이해관계자로서 소송의 당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선임해서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이건 비교하면 되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문 문제고.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를 몇 개 알아둘 게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들인데요. 판례 기출 1번 한번 보시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취지가 우리 판례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취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 취지는 왜 감사를 대표하냐 그죠? 이거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의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을 방지하고 첫 번째 이해 충돌 방지 두 번째는 공정한 소송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판례 입장은요. 이러한 이해 충돌과 방지하고 공정한 수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누구야? 대표이사나 이사로 어때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중에서
회사가 전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 대표 소송에서 참가할 때는 이때는 어때요? 이사들이 이미 그만둔 이사들이란 말이죠. 그만둔 이사들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이러한 소송 수행을 하더라도 공정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때요? 감사가 할 필요 없고 누가 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감사에다가 틀렸고 대표이사가 대신할 수 있어요. 판례 취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또 더 나아가서 한번 밑에 판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법리 속에서 판례 입장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본다면 4번 한번 가볼게요. 4번. 4번, 5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번, 5번. 4번은 이거예요. 피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가 이사인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데 대표이사를 원래는 감사가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를 소송의 대표로 표시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원래 안 돼요. 이러한 소송에서는 어때요? 누가 감사가 하도록 돼 있고 또 일반 소송도 소송 대표는 감사가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장에 대표이사를 표시해서 제출했단 말이죠. 그럼 법원이 그걸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법원도 깜빡하고 있죠. 간과해갖고 계속 대표이사에게 소장을 부원하는 등등 해갖고 소송 대리권을 진행해서 쭉 어때요? 소송을 수행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소송 행위는요. 소송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 소송 행위는 전부 다 뭐가 무효로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감사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를 표시해서 소송을 진행했다 하면 이건 어때요? 그 소송 행위 전부가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가 해야 된다. 이 말은 대표이사는 어때요? 공정한 소송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공정소송 수행 가능하다고 본 이사가 있어요. 뭐냐면 소재기 전에 갑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 대표이사의 선임을 법원에 신청했더니 법원에서 어때요? 일시이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를 일시이사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줬어요. 근데 그 일시 대표이사가 감사가 아니지만 그죠? 감사가 아니지만 회사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정소송 수행에 해당되느냐가 문제되었었는데 판례는 어떻게 됐어요? 변호사이고 또 법원이 선임한 일시 대표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자는 설령 대표이사지만 공정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소송이 적법한 걸로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이 판례 관련되는 거 있죠? 이 감사가 소송 수행하는 관련되는 판례 법리를 이렇게 판례 나온 걸로 추적하시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문에 보면은 395조가 있을 겁니다. 395조 이 표현 대표의 사항이 있죠. 이 표현 대표의 사항에도 이건 판례가 좀 많기 때문에 판례 나온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조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표현 대표이사 회사의 행위책입니다. 조문상 따져볼 거는 이런 겁니다. 사장, 부사장, 전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그쵸?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겁니다. 대표할 권한입니다. 그죠? 권한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누구예요? 이사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표현 대표이사가 될 자는 누구예요? 이사인데, 이사. 그죠? 이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표현 대표이사가 성립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조문은 그렇지만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을 때 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 외환법리에는 표현 대표이사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판례가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판례를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가 주면서 판례 중요한 내용을 보시면 된다. 우리가 2번, 3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죠. 판례 기출 2번, 3번을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표현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 명의로 행위할 때뿐만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 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해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이사인 경우입니다. 이사가 자기 이름으로 표현 대표 행위를 해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의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해서 자기가 대표이사라고 한 경우도 여기 표현 대표이사에 적용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또 회사의 대표를 권한이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법에는 그렇게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합니다. 그렇죠? 이사를 사임한 자, 이사를 그만둔 자에게도 어때요? 그에게 표현 대표이사, 대표이사처럼 명칭을 사용하도록 회사가 허용했다 그러면 이사의 자격이 없지만 표현 대표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3번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은 이사가 자기 명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하더라도 된다는 얘기고 3번은 어떻게 돼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도 표현 대표에서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해됐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번 판례 지문을 한번 볼까요? 6번. 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의사록만 작성한 주총회 결의로서 주총회 개최함이 없죠. 의사록만 작성했어요. 결의로서 회사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미 뭐예요? 의사록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현출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외부 사람들은 어때요? 의사록에 이 사람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네? 라고 하겠죠. 실제는 개최함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 자격이 없어요. 그럴 때 그걸 믿은 제3자를 보호할 거냐? 보호합니다. 왜? 회사의 규칙 사유가 있어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의사록을 작성해서 외부에 표출시켰기 때문에 규칙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표현 대표가 인정된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가보세요. 8번. 우리 뭐 공동 지배인에서 해봤지만 회사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공동 대표이사 중 한 명의 단독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 대표 성립할 여지가 없다. 틀렸습니다. 판례는 인정합니다. 알겠죠? 공동 대표이사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공동 대표 아닌 것처럼 행위를 했어요. 그럴 때도 어때요? 표현 대표에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우리 15번 한번 가볼까요? 15번. 15번하고 16번만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15번은 상법 395조는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 대표자 명칭을 사용하기 허용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 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서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도 유추 적용되겠죠. 뭐 당연한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밑에는 이겁니다. 표현 대표에서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기 위할 때는요. 진정한 대표이사가 표현 대표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이사 전원이 최소 적어도 이사의 결의 성립을 위해서 회사에 정한 이사의 수를 갖거나 만약 그런 정관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 이사가 적극적 묵시적으로 표현 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된다. 알겠죠? 그래서 회사의 표현 대표 책임지기 위한 하나의 요건인데 여기에 판례가 나온 거니까 알아도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96조를 가보겠습니다. 396조. 396조는 정관 등의 비치 공시 의무죠. 우리 정관은 비치하고 공시를 해야 돼요. 그 정관을 비치하고 공시를 해야 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정관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서류죠. 서류니까 어때요? 외부의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비치 의무는 법적 조문만 알아두면 돼요. 비치 의무는 이사가 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관 등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회사의 서류를 말하는 건데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알겠죠? 주주명부, 사채원부 있죠? 요건 어때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다 어때요? 비치해야 됩니다. 근데 사채원부는요, 본점에만 비치하면 돼요. 알겠죠? 의무입니다. 이때 명의개서 대리인 둘 때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여기는 비치해야 됩니다. 예, 그죠?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 있죠. 정관, 주총의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는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등사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럼 여기 조금만 하나만 좀 다 비교할 건 없고 한 번만 비교한다면 이사회 의사록 있죠? 의사록은 어때요? 비치 의무 있나요? 여기 비치 의무 없잖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의사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는 주주만 가능해요. 여기는 채권자가 안 돼요. 됐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일단 크게 비교한다면. 됐죠? 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회계장부 열람권하고도 또 비교를 좀 해야 되겠죠. 회계장부 열람권은 소수 주주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문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업금지 나오죠. 경업금지는 뭐 우리 앞쪽에서 상업사용의 경업금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당지 승인 할자가 이사회 승인입니다. 그죠? 이사회 승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조문상 또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개입권도 다 똑같습니다. 이득 양도 청구도 다 똑같아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상업사용의 차이점이 있다면 상업사용인에는 이렇게 소멸되는 기간이 2주가 있고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그죠? 2주간.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잖아. 그죠? 여기는 어때요? 2주간이 없어요. 그냥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뭐 그 정도 요건만 알아두시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사의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의 승인은 어때요? 그냥 과반수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일반 승인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있잖아요. 요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조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를 가보시면 회사의 기회 유용이죠.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다. 요때도 주체는 누구예요? 이사입니다. 요거와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있죠.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는 거기는 이사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 있는 자도 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어때요? 이사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이사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써야 돼요. 우리 경업금지는 뭐죠? 일반 과반수였잖아. 그죠? 여기는 3분의 2 이상을 요구합니다. 뭐 회사 사업의 기회는 뭐 보시면 돼요.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정보를 이용한 거, 앞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는 기회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항은 잘 보세요. 기회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에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잖아요. 이럴 때는 이때 승인한 이사는 어때요? 연대 책임을 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사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어때요? 손해로 추정해져 버립니다. 왜? 사실 손해를 이 기회로 얻은 이익의 손해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은 그런 기회로 얻은 혹시 이익이 있다면 어때요? 전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해 버린다. 이 추정 조항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사 3분의 2가 승인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뭐 그 정도 조문 문제로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비교할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사 등과의 거래입니다. 알겠죠? 이사 등과의 거래. 요거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기회유용과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 제목도 이사 등이듯이 이사 등에 해당하는 자, 이사 등에 해당하는 자는 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 또는 주요 주주, 이사 또는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이사 또는 주요 주주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다음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의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이 등등을 말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자가 되는 거니까 앞쪽에 지금 기회유용은 누구였어요? 주체가 경업금지와 기회유용은 누구였죠? 이사였잖아요. 여기는 이사 등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요 조건이 미리 그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대한 중요 사실을 밝혀야 되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이사의 승인은 어때요? 3분의 2 이상이 수여된다. 그리고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돼요? 공정해야 돼요. 이런 요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추가로 설명할 것은 미리라는 요 부분 있죠. 사전이잖아요. 그렇죠? 사전. 사전인데 요게 미리라는 사전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그죠? 신설되기 전에 판례가 있었습니다. 판례가. 요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였거든요. 판례. 그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그렇지만 이제는 법조문호상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 이 판례가 폐기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무권 대리 행위의 주연에서 사후 추인도 가능하다. 그 말이 나오면 맞는 질문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여러분들 좀 판례 몇 개만 보고 한두 개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판례 쭉 넘어가서 거기 판례 기출 1번이죠. 요걸 보십시오. 이사는 이사회 승인일 때는 자기 또는 제3자 개선 회사 위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사회 승인은 사전 승인이 하나고 사후 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틀린 거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아직 요 판례가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사회 원래 조문은 사전 승인이지만 어찌않고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차례들이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판례도 한번 볼까요? 5번 판례. 별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가 어느 일방 회사의 채무에 관해서 나머지 회사를 대표해서 연대 보증을 했다. 이 규정이 398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용됩니다. 별개 대표이사를 갖고 있고
한쪽에 대해서 연대 보증해 준다는 건 다른 쪽 회사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했군요. 그래서 20분이 벌써 넘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